아가의 브레인이라고 불리는 이 백악관 안보보좌관 스티븐 밀러가 어제 그린란드 미래를 두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싸우려는 나라는 없을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토의 일원인 덴마크 영토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는데 대한민국 힘을 빌라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점수는 힘들다 권민정입니다. 완전 제국주의 시대의 발상들인데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지 우리에게도 지대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미국 이야기 한동안 계속해야 됩니다. 자, 어제 마두로 미국 법정에 출석했죠. 그렇습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 요원들이 헬기로 마두로 대통령을 연방병원 인근 헬기장으로 이송하니 거기서부터는 장갑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언론은 계속 장면이 보도되던데 자, 저렇게 해서 헬기로 태워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장갑차로 이동을 법원까지 했고요. 네. 마두로는 그래서 미국 법정에 가서는 자기는 전쟁포로라고 주장했죠. 네, 자신을 납치된 전쟁 포로라고 보며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납치된 전쟁포로는 맞죠. 미국은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작전이라고 하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갈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작전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논리예요. 왜냐면 전쟁이라고 하면 미국 법상 그 승인을 받았어야 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침공해서 그 나라 수도에 있는 대통령국을 공격한 건데 그게 지금 작전이야. 지금은 마약 살제를 범죄 범고지를 시도한 거지.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려나이죠. 여전히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라 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베네수엘라에서는 대통령이 이미 취임 선언했어요. 그래서 마두로는 종신명 선고 반대를 듣고 가면서 못 날 겁니다. 근데 전날 한 트위터 X 계정에 마두로를 뉴욕 시내에 끌고 다니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거 영상 잠깐 봅시다. 그렇게 문을 열고 저 화면에서 저 가운데 있는 공식적으로 저렇게 했는지 이 공식 언론 공식 보도가 없어서 마두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걸 이제 저때 저 장면을 본 미국 시민들이 찍어서 올린 거거든요. 미국 말을 안 듣는다고 타국 대통령을 붙잡 그렇게 문을 열고 저 화면에서 저 가운데 있는 공식적으로 저렇게 했는지 이 공식 언론 공식 보도가 없어서 마두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걸 이제 저때 저 장면을 본 미국 시민들이 찍어서 올린 거예요. 미국 말을 안 듣는다고 타국 대통령을 붙잡아서 창문을 열고 저런 식으로 저작거리 끌고 다니면서 보도하는 거 이거는 공세 로마가 법장을 몰고 가는 방식이에요. 그럼 또 발견되지 않아요. 야만이지 저게. 그런데 지금 트럼프와 백악관의 마가진이 굉장히 없대거든요. 그래서 백악관 공식 SNS에 FAFO 이런 걸 올렸어요. 저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저도 이번에 신용인데 fuck around and find out 그 뜻이에요. fuck around 까불고 돌아다니는 find out 걸린다. 우리 식으로 기억하면 미국한테 까불다가 걸리면 죽는다. 가로치고 베네수엘라 봤지? 베네수엘라 작전 바로 다음에 저걸 올렸다고 하니까 그것도 공식 백악관 홈페이지에 생각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까불면 죽는다고 속보로 올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90m 베네수엘라로 끝나지 않을 거란 암시이기도 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어제는 트럼프가 난민과들 그러잖아요. 네, 콜롬비아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쿠바도 끝났다고 했었습니다. 그 영상 다시 한번 봅시다. Colombia is very sick, and he's not going to be doing it very long. Let me tell you. That Cuba is ready to fall. Cuba looks like it's ready to fall. I don't know how they're really going to hold out. 근데 난민은 미국이 저렇게 폭력적으로 나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80년대 파나마의 노르웨이가도 서들어서 붙잡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린란드를 거론한단 말이죠. 제가 지난 오늘 베네수엘라 얘기 처음 하면서 백악관 안보부장관 주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스티븐 밀러. 네, 그 스티븐 밀러, 빡빡머리. 이 사람이 마가 브레인이고 극우의 브레인이고 초강경 이민 정책의 설계자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침공 역시 깊게 관여했다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트럼프가 이 양반한테 일을 맡기면 일을 매조지를 잘한다고 그렇게 거론하는 양반인데 어제 CNN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싸울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이거 영상 있습니까? The United States should have Greenland as part of the United States. Nobody's going to fight the United States militarily over the future of Greenland. 참네. 그린란드가 덴마크 영토인데 특별 군사력을 써서 뺏어오겠다는 첫 번째 말씀하시죠. 저 말은 누가 그린란드 미래를 두고 미국 군사적으로 싸우려고 하겠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밀어붙이면 그린란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남미를 미국이 덮치는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나토
내용이 이러냐고. 근데 트럼프가 그 애틀란틱 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무슨 짓인데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이 그린란드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의미냐라고 우리 뭐라고 답했어요? 그린란드 스스로 잘 생각해야 된다면 미국은 그린란드가 방위력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린란드 잘 봤지. 덴마크 잘 봤지. 우리가 하는 거 잘 생각해야 돼. 우리는 그린란드 꼭 필요해. 트럼프는 이기 때부터 그린란드를 했어요. 성을 품새들하려고. 루스로는 알래스카 그린란드 우리는 기후위로 보면서 강도가 열렸단 말이야. 경제적 문제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러시아 중국 견제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고 정보적인 그리고 깃토리도 돼요. 그런 경제 안보적 이유 때문에 미국이 가져야 되니까 남의 땅이잖아. 근데 남의 땅이잖아. 자기들이 가고 싶은 땅은 지금이 아니잖아. 덴마크 여기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해서 그린란드 계획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런 말 여러 번 했는데 International security, we have to have real.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반드시 필요를 넘어서 100% 가져온다고 해요. 100%. 군사력 없이도 가능하지만 배제할 땅이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북 차원에서 설마 여기 남북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하겠냐. 베네수엘라 정부의 가장 극단화 불행이라고 했던 거가 군사작전 군사 220까지 알고 덴마크 정부를 감안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덴마크 영토를 뺏으려 한다면 나토의 해체와 2차 세계대전 국제 질서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죠. 덴마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덴마크 통해서 나오니까 말할 리가 없으니까 덴마크 유럽 싫어하니까 열심히 많이 뛰어요. 그러면 나이트워치라는 비상 전문가 없어요. 망자 게임 아니고 망자의 게임에 거기 있잖아요. 그 장벽을 지키는 사람들로 나이트워치라고 있어요. 그 거기서 나와가지고 덴마크 명문부에서 덴마크 시간으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기차가 있으니까 트럼프 SNS 하다가 인터뷰를 한다거나 영화 팬들을 한다거나 그러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덴마크는 이게 장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기자회견하고 돌아다니는 게 안에서 그린란드 지금을 떠나오니까 기자들이 트럼프 1년 내내 얘기해서 이제는 베네수엘라까지 있으니까 그린란드 지금을 떠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 영상을 봅시다. Let's talk about Greenland. How many days? 뭐야 이게 20일 안에 다시 얘기하겠다. 그리고 나서 스티븐러가 군사 작전이에요. 그리고 자기 SNS에다가 그린란드를 성적을 놓고 그리고 곧 이런 포스팅을 했어요. 그린란드 자기 SNS. 얘들 보지. 수상한 사람. 어떻게까지 하려고? 저기를 베네수엘라에서 그랬듯이 군사 작전을 수도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린란드에 이미 기지가 있다. 기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지가 있듯이. 그리고 미국 기지에 미국 병력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해역에 미 해군을 공격을 하지 않지만 해상권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죠. 그리고 군사력으로는 해상지대로 가려고 그레이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규전으로 대응하기 애매한데 왜냐면 미사일을 쏘는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는 국가 이익을 큰 피해를 주는 중간지대도 가요. 지금 트럼프가 그린란드 상대로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거예요. 이거 중국이 대만 가끔 해상 공세해야 되는데 똑같은 전략이 똑같아요. 거긴 그나마 헤어진 동족끼리 그러는 건데 트럼프는 딸딸하니까 그냥 미국 땅이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내놓으라는 거야. 아 진짜 저러면 러시아가 벌써 러시아에서는 야 우크라이나 한 것보다 네가 더 심하다. 니네가 우크라이나에서 상관없어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 탄 같은 때문에 그 러시아 또는 미국이 제국주의 시대로 들어가고 완전히 그런 기사를 내고 있어요. 이걸 미국 국민들이 바뀔까요? 자, 그 모니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마두로 제거하려고 이렇게 했던 군사작전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결과 어떻습니까? 찬성이 33%고요. 반대는 33%. 거기는 공화당 65% 지지하고 민주당 65%가 반대했어요. 정확하게 반반으로 알렸어요. 그리고 더 심해. 딱 알렸는데 근데 미국이 베네수엘라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공정이 되느냐 이것도 물어봤잖아요. 72%가 동의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화당 지지층들조차도 우려하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유리하게만 접근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미 달리기 시작했으니까 트럼프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런 문제로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달라, 이재명을 잡아가달라는 식의 한글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국힘도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야권 탄압이 일상화됐다면 대한민국 역시 베네수엘라와 같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베네수엘라와 같이 해. 근데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된다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주구장창 자기들끼리 읊조리는 극우의 기본 레퍼토리예요. 대한민국 진보가 집권하면 베네수엘라 된다. 했던 거죠. 그리고 지난 5, 6월에 트럼프가 이재명을 제거할 거라고 김건희 씨가 주변에 얘기했다고 제가 그게 적 있잖아요. 그 후보의 머릿속이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황상, 트럼프 황제. 그래서 이재명을 제거해 주실 거야. 그리고 윤석열 기관이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지난 수십 년간 보수 대표 정당을 극우 정당화하는데 완벽히 성공. 국민의힘 스스로 아주 국회에서 할 수 있을까? 어려워. 근데 요즘 그쪽에서는 자기들끼리는 우리가 문제 원내대표 날렸고 장관 후보 정신도 하나 날렸고 이제 지방선거 자기들이 앞서간다고 공부를 했어요. 저 여기저기 얘기 좀 들어. 그러면서 추가로 더 날릴 거라고 정청래 대표 이야기도 하는 거야. 내가 각종 커뮤니티 댓글 알고 다 엄청 그렇더라고.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잘 압니다. 많이 불렸어요. 누구나 개입은 있죠. 이게 따로 얘기하고. 자,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베네수엘라 관련해 성명을 냈습니다. 비판 성명을 냈는데 몇 명이 냈죠? 68명입니다. 6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인친구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내고 자, 있습니다. 이거 잠시 연결해서 의미 좀 짚고 있습니다. 네. 외통위 소속의 이재정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정부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으로 힘 조절을 하긴 하셨던 것 같던데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 68명이 모여 성명을 냈어요. 많이 모였는데 그렇게 성명을 따로 냈던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그 외통위원 중에 한 분이신 이용선 의원, 이재명 의원 각각 초대선에 자작적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평소에 인권 문제라든지 소실 부분에 굉장히 발빠르게 성명서들을 제안주시곤 하는데 이번에도 먼저 제안주셨어요. 그래서 외통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인권 대응을 보게 됐고요. 여러 번 뉴스를 통해 지적하고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유엔 헌장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가진 자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앞서 보여왔던 그런 민주적인 부분에서 인권이라든지 인권 탄압을 지켜야 되는지 아니죠.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무력의 자체가 지금 받아들인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전체 유엔 다시 얘기하면 전후 어떤 국제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지속 30km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웃클릭되어 있는 대한민국한테는 신앙적인 불안 정도를 될 수밖에 없어요. 국익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이정부 정부가 서방에 어떤 중견국가 책임감으로서의 당연한 나서야 할 책임감 있는 행동이기도 했죠. 물론 정부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유럽 국가들도 비판은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레토릭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국회는 조금 더 잘 거두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납득이 않고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포인트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좀 자세히 들을게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정부와 분들에게 의회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 강경 소식. 어제는 상해 도착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권력서열 2위 민창 총리와 오찬을 가졌고 오후에 베이징을 떠나 상하이에 도착해 청진잉 상하이시 당선기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관련 영상 있습니까? 관련 민창 총리인데? 되게 진짜 크네. 넘버 2거든요. 태국이 운동장 사이즈. 공항 배영도 의전했네. 자, 그리고 이제 상하이시에서 만나는 천진잉 당선기가 중서열 사이라고 해요. 그리고 차기 서열 1위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중국의 현대 원력과 미래 원력 다 만나고 오는 것이고 이런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상해 도착 영상 있습니까? 저분 선글라스 벗었네. 다른 선글라스 준비가 안 됐나 보네. 아니 선글라스 자체는 잘 어울렸는데 어제 영상 잠깐 들어봤어요 다시.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가 선글라스 하나밖에 준비해서 안 갔는데 어제 그거 올리셔가지고 누가 보고 그 말을 했나 보다. 선글라스 우리 거 보내드려야 될까 보다. 어제 선글라스 영상 좀 다시 준비해봤어요. 진짜 아니 당장 벗으라만은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잘 어울렸었으면 좋겠다는 거였는데. 자, 근데 CCTV가 공개한 중국 의전 영상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개한 건 실내만 잠깐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공개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준비했다는 거 잠깐 봅시다 그거. 중국 CCTV에서 사이즈가 커 역시. 그런 영상 처음 보는데.
많이 했어요. 자, 이 정도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 걸 보면 어느 나라든지 크게 그냥 맞습니다. 네. 자, 박형환 기자 상하이 도착했을 텐데 상하이에서 보내온 영상 있어요? 박형환 기자가? 상하이 랜드마크라고 보이는 동방명주 타워. 여기 둘러보면 상하이는 홍콩 맞죠? 천지예요. 상하이 처음 가보구나. 그래서 그 메뉴를 따로 이번에 먹구나. 네, 양꼬치를 먹고 있습니다. 맥주도 한다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응 같이 보냈더니 이렇게 자꾸 관광사들 관광 영상을 보내요. 네? 일단 그런데 박형환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까? 네, 저는 지금 상하이 황푸 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이마에 묻힌 종이 뭡니까 저거? 식당에서. 그 이마 열이 많이 받치니까 그 열 식히라고 풀팩을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했습니다. 아 저기 풀팩이에요? 네. 너무 관광 모드인 거 아니야? 사실 어제 제가 너무 늦게 상하이 도착해서 좀 쉬려고 했는데 그 여기 있는 교민분들이 먼저 그 사장님이 주신 숙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걸어갔다 왔어요. 1시간 걸었습니다. 네. 아, 교민들이 준 풀팩입니까? 교민 그 식당에서 주는 건데 교민분들이 거기를 가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셔서 나왔습니다. 거기가 현지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사실은 프랜차이즈인데 그 한국 분들도 관광 오면 많이 가고 많이 간다고. 근데 거기 가면 음식이 워낙 뜨거우니까 이마에 묻히다 풀팩을 준다고 저렇게? 네, 맞습니다. 많이들 붙이고 있더라고요. 네. 너무 관광 모드야. 자, 상하이 도착해서는 무슨 뉴스가 있었어요? 네, 상하이에 도착해서는 이제 어제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뒷 얘기가 일부 공개됐는데 백미로 꼽히는 샤오미 폰 셀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낸 아이디어라고 하고요. 경주 에이펙 때 2대를 선물 받았는데 그 즉시 참모진들에게 개통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중국에 와서 환영 꽃다발을 받으면 그걸 샤오미 폰으로 찍어서 시제비 쪽에 보내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판단을 바꿔서 현장에서 셀카를 찍는 걸로 네. 영상으로 보니까 또 생각하네. 넘어와서 네, 천진행 상하이 강서기와 참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상하이 지역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상하이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사의를 표했고 천진행 강서기는 김구 선생과 상하이 임시정 청사에 대한 같은 마음이라면서 독립사적 시설 관리에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그 왔지만 잠깐만요. 다시 셀카 동영상 다시 한번 돌려봐주세요. 이거 중국에서도 화제가 됐죠? 맞습니다. 중국에서도 화제가 됐고 사실 시진핑 주석이 웃는 장면이 중국에서 많이 보기 힘든데 이게 인간적인 웃음이 나왔다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래. 저런 게 전체 일정 중에 돌발적으로 이정희 대통령이 현장에서 낸 아이디어지만 저런 게 결국 나쁩니다. 두고두고 회자가 되고 두고두고 그쪽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캐릭터로 상징하는 장면으로 그리고 시진핑도 즐겁게 웃었던 장면으로 회자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의 판다 대여해 준다면서요 다시.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현중 혐한 정서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꼽으면서 이 바둑대회나 축구대회 외에도 판다 한 쌍을 우리나라 제2호 국가사적 동물원인 광주 우치 동물원에 대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거기 같이 하십니까? 대통령과 동행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임정을 찾고요. 저는 따로 이번 방송이 끝나고 나면 따로 임정을 찾을 생각입니다. 따로. 네, 거기 가면은 그 임정 근처에 연병방 10호라고 백번 김구 선생이 묵었던 거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햄버거 프랜차이즈 집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방문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자금 지원을 해서 기념관을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햄버거 집이에요? 네, 맞습니다. 햄버거 집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 주요 중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을 한 뒤에 독립운동 유적지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행사를 마친 뒤에 10시 귀국합니다. 방향 좌회전입니다. 자 아까 그 식당 메뉴가 뭐예요? 양꼬치 맛있었어요?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자 돌아오기 전에 그러면 300m 그 교민들이 소개하는 그냥 맛집 하나 또 추가로 찍어서 내일 소개합시다. 10시 방향 네, 알겠습니다. 좌회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양꼬치집 내란 재판 소식 간만에 잠깐 업데이트 합시다. 지경 판사가 성우를 법정에서 화를 냈다. 이런 모든 것 영상에 있으면 잠깐 봅시다. 예, 7일 9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아니, 그 부분 추정도 하시는 건 저희가 알잖아요. 예. 유심에서는 생략하고 표시에 난장판인데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보고 말씀하세요.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리고 또 기회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 말을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아, 지금 일단 정사가. 그래서 그럼 제가 회장을 명하시고 제가 세 번째 같은 얘기를 하는데 되게 시작했다고 왜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했어요.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했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보자. 제가 그러는데 말씀 안 한 적 있어요. 이따가 말씀하시면 이거 반드시 끝났어요. 왜 상대방 말을 어떻게 받아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실권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믿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자, 저 영상에 화제가 됐길래. 근데 지금 판사가 저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김용현, 윤석열 좋은 판결 나오긴 될 것 같아요. 자, 김건희 씨 300m 관련해가지고 청북 방면 김건희 씨 범죄 혐의 관련 의혹도 업데이트합시다. 김건희 씨 일가 양평고속도로 동점 부근에서 주택 사업을 하려고 했었다고 해.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가족회사가 만든 PPT 문건을 JTBC가 갖고 있는데요. 강상면 부지에 전원주택 사업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잠시 만약에 후 실제 종점이 있다면 대박이 우회전입니다. 났겠지. 저 일가는 대통령 자리를 자신들의 돈벌이 기회로 여겼어요. 특검 이기는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됩니다. 김건희 씨 일가의 돈벌이에 대해서. 자, 그리고 또 CE에 나가 있는 유민 기자 오늘도 CS에 나가 있는 CES 2020 라스베가스 지금 연결돼 있나요? 여보세요? 자, 와이파이 연결이 300m 와이파이 연결이 시속 50km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신호과속 방금 단속 앞에 구간입니다. 처음 사람 없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했는데 연결 중에 끊기더라고요. 연결 잘안 돼요? 산업단지 방면 좌회전입니다. 뭐 기다리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뭐 요즘 다들 SNS 속도로 활용하는데 제가 참고로 300m 저는 SNS를 하지 않는다는 개인 공개를 하였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다 초기에 아이디는 다 만들었는데 시속 지금 5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가끔 로기를 해야 남의 게시물을 볼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잠시 후 일년에 두번 좌회전입니다. 할까 말까 하는데 그때 빼고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이 말을 저라고 하는 SNS가 사칭 모조리 최근 이건 움직임이 500m 여기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선글라스 궁금하신 분들 있어요. 뭐라고? 개고 안경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아, 기다리는 거 다시 한번 하고 갑자기 무슨 얘기 하나 300m 짧은 공개 하나 있고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기 아직도 연결 안 되면 그 선글라스 얘기 왜 나오는지 그 영상 다시 봅시다. 저때 제가 저 선글라스를 보고 선글라스 저한테 모양이 잘 안 어울린다. 잠시 후 라고 목적지가 했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 선글라스를 벗으셨다. SNS 전화 안 합니다. 유명이 연결 안 됩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여보세요? 아, 전화 연결로 전화했어요? 화면이 끊겨서? 여보세요? 전화 연결 잘 안 들리는데? 현장이라서? 여보세요? 유명 기자? 자, 오늘 연결은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영상, 현장들이 잘 생각만큼 원활하지 않으니까 와이파이 상황이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접촉이 들어온 것 같은데 내일은 사전 제작해서 저희가 하던가 연결은 잠깐 인사만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 연결을 웅웅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유명 기자 내일 봐요. 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법인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국제 뉴스 좀 나가겠습니다. 김정은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국립외교 전략교연구부의 하상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이어서 모시는데 한국외대 중남연구소